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7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 가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주요 정책을 보니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신산업지대를 조성하겠다. 남북 교류 지역 개발 및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분산형 개발을 하겠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방식은 균형 개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균형 개발로 지역 개발 정책을 했던 시기가 1990년대 이후에 3차 국토계획과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4차 국토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3차거나 4차거나 둘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제시된 건 3차 국토계획이에요. 근데 4차로 오해해서 풀어도 이 문제는 크게 지장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겠다. 자,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남동임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성장 거점 개발을 했던 1차 국토계획이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차 국토계획은 1970년대죠. 자, 선택지 갑니다. 1번에 가는 하향식 개발, 나는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하향식 개발로 추진한 게 지금 나죠. 성장 거점 개발. 자, 상향식 개발로 추진한 게 균형 개발인 가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1차 국토계획 나가 더 빠른 거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지역 주민의 참여도는 균형 개발 쪽에서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디귿은 주로 영남지방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디귿의 신산업지대는 3차 국토계획의 신산업지대라는 건 충청이나 호남을 얘기하는 거지 영남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남지방은 1차 국토계획 때 성장 거점 개발로 개발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리을의 사례로 1차 국토계획 때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에서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했다. 자, 경부고속철도는 2000년대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자, 시기가 맞지가 않죠. 1차 국토계획은 197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가나 서비스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소비자 서비스죠. 그리고 정보통신업이 생산자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별 사업체 수 차이가 나와 있고 지금 제시된 값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하고요. 수치는 가장 많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입니다. 자, 둘 다 서울이 가장 많긴 하지만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와의 차이가 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나가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도매 및 소매업이 되겠습니다. 서울과 나머지 지역의 차이가 큰 게 정보통신업. 왜냐하면 생산자 서비스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이 많은 서울에 집중 분포를 한다는 거. 요걸 가지고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자, 먼저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지식집약적이다. 여기서 더 지식집약적인 건 정보통신업이죠. 1번 틀렸고 2번에 전국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겠죠.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대도시 내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의 분포 비율이 낮다.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게 생산자 서비스인 정보통신업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생산자 서비스, 나는 소비자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됐습니다. 나가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가가 소비자 서비스죠. 자, 5번에 A는 대구, B는 대전이라고 했는데 자, 요 두 지역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봤을 때 A가 자, B보다 자, 도소매업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자, 도소매업은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달하는 소비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가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대구하고 대전 중에 인구가 대구가 대전보다 많기 때문에 이 A가 대구가 되고 자, B가 대전이 돼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간 통근 통학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제시된 지역이 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있고 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 방향이 제일 많은 걸 봤을 때 지금 요게 제일 많아요. 자, 세 지역 간 통근 통학 인구에서 나에서 가로 통근 통학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고향에서 서울로 이렇게 출근하는 이동 인구가 가장 많겠죠. 자, 그래서 가가 서울이 되고, 자, 나가 고향이 됩니다. 자, 다는 화성이 되겠죠. 자, 화성은 고향보다는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적겠죠.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먼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성은 자족 기능인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니까 굳이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고향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고향, 화성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1번에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 여기선 고향이죠. 고향에는 일산 신도시인 1기 신도시가 있죠.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총인구 성비가 높다. 자, 성비는 공업도시인 화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주간인구 지수는 서울이 고향보다 높겠죠. 자, 틀렸고요. 자, 4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업도시인 화성이 베드타운인 고향보다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성비나 외국인 근로자 이런 것들은 다 공업지역에서 높은 수치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5번에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화성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먼저 기억에 표시된 산이 북한산이죠. 자, 북한산은 전형적인 돌산. 자, 그러면 이 돌산을 구성하는 요 기억의 안봉은 화강암이죠. 자, 기억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이고, 자,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게 아니죠. 용암이 관입한 채 지하에서 굳은 게 화강암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의 환성굴 내부는 종유석, 석순 등의 지형이 발달한다. 자, 이 환성굴이란 건 석회동굴이죠. 자, 석회동굴은 이제 기반암이 석회암이다. 자, 그러면 니은 주변에 발달한 간대 토양은 흑갈색을 띠면 안 되고 붉은색을 띠어야 되겠죠. 자, 석회암 지대는 철분이 산한된 붉은색 토양 테라로사가 발달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지리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리산의 흑산의 기반암은 이제 변성암, 편마암이잖아요. 편마암 혹은 변성암. 자, 편마암,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게 맞으니까 디귿 맞고요. 자, 디귿에 진주 정촌면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디귿은 경상분지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거죠. 경상분지가 중생대 말기의 퇴적층이니까 공룡 화석이 많이 나타나는 퇴적층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너무 쉬워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갯벌이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돼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다.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에 최근에 등재됐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가가 갯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시된 곳 중에 갯벌은 지금 B죠. 바다 위에 점찍혀 있는 B가 갯벌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먼저 A는 해시계고요. 자, C는 사구죠. 사비 뒤에 자, 사구. 자, D는 석호. 자, E는 사주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갑니다. 조선시대 때 편작된 지리지고 하나는 세종실록 지리지, 하나는 택리지입니다. 자, 여기서 가나 중에 백과사전식으로 항목별로 요약된 게 지금 나죠. 그래서 나가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전기의 지리지고요. 그다음에 가가 택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한 요 관찬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 지리지, 나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에 나는 택리지의 생리편에 수록된 내용이다. 나는 일단 택리지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2번 틀렸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편찬된 시기는 나가 더 빨라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역의 하구에는 삼각조가 형성되어 있다. 자, 기역의 요강 땡땡강이 경상도의 김해 칠성포의 어느 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경상도의 김해 쪽으로 흐르는 이 강은 낙동강이 되겠죠. 자, 낙동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니은은 경상도 도명칭의 유래가 된 지역이라고 하면 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경주 아니면 상주인데 자 여기가 지리산이 주 서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리산 바로 동쪽에 있는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라도 뭐 구례에 맞닿아 있는 이곳이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곳은 지금 하동이거든요. 자, 하동은 경상남도 하동이니 어쨌든 경주 상주 중에는 하동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가라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서 가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강원, 경북, 전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경남과 경기도가 오픈되어 있는 거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가나다라 중에 경기도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라거든요. 그러면 라가 호우가 되겠죠. 자, 호우는 경기도, 강원도, 중부지방에 호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라를 호우로 먼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이 지금 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경남 같은 남해안 지역은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면 가가 태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같으면 한 지역에서만 거의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가 지진이고 A가 경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진은 경북, 포항, 그리고 경주 일대에서만 거의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남는 나가 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설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요게 대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군요. C가 강원도가 되고요. 자, 남는 B가 전라남도가 되겠죠. 전라남도는 다른 것보다는 남해안에 위치하니까 태풍에서 피해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가나다라 A, B, C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자, 1번에 가는 다보다 피해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지진이 예측하기 더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면 1번 틀렸고. 자, 2번에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눈보단 비가 더 크니까 라가 더 커야 되겠죠. 자, 3번에 해일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 해일은 높은 파도라는 뜻이니까 해일 피해는 태풍이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 자, 4번에 A는 C보다 지진 피해액이 많다. 지진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 A,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A는 경북은 맞는데 B가 전남이고 C가 강원이 되죠. 그래서 C가 강원, B가 전남이 되어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8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기념 우표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인구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부산이죠. 자, 나는 남한 서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니까 자, 여기는 백령도고요. 자, 그리고 동도와 서도로 구성된 화산섬, 동도와 서도로 구성된 이 화산섬은 독도죠. 자, 선택지 1번에 가의 일부 해역은 영해 폭이 3의 1을 이룬다. 자, 부산도 남해안이니까 자, 직선기선을 적용하는데 부산과 대마도가 맞닿아 있는, 마주보고 있는 대한해협에서는 영해 폭이 3L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부 해역 중에 대한해협이 있기 때문에 자, 3L을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에 조경수역이란 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안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조경수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선 독도 주변이 조경수역이 돼야 돼요. 자, 3번에 독도는 직선기선의 기점에 해당되지 않죠. 자,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니까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일출시각이 이르다. 일출시각은 무조건 동쪽이 빠르니까 자, 가하고 나 중에는 부산이 백령도보다 동쪽에 있어서 부산이 빨라야 되고요. 자, 5번에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 자, 우리나라 표준경선은 동경 135도죠.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표준경선과 가까운 거기 때문에 독도인 다가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강원도 주요 시군의 지역 및 암석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자, 평창에서는 해발 고도가 높고 평탄한 지형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 채소 재배, 그리고 소양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 지형은 고위 평탄면이죠.
고위 평탄면은 융기로 만들어진 평탄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1989년에 정부의 산업 정책으로 인해 많은 탄광이 문을 닫았는데 나 생산에 활발했던 태백은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태백에서 많이 생산했던 이 나가 무연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양구에는 6.25 전쟁 때 격전지였던 편치볼이라는 침식분지가 있다. 자, 이 지역 내부를 이루는 기반함은 대규모 지각운동으로 간입되었다. 자, 내부를 이루는 기반함은 화강암이고, 자, 화강암은 다 대규모 지각운동으로 간입되었는데 이때 지각운동이 중생대 대보 조산운동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표를 한번 볼게. 자, 먼저 기역에 들어갈 말은 조선노충군이죠. 자, 고생대 초기의 퇴적층. 자, 니은은 고생대 말기의 퇴적층 평안노충군. 자, 디귿은 중생대 중기의 지각운동이니까 대보 조산운동. 자, 리을은 신생대 3기의 지각운동이니까 경동성 요곡운동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 해볼게요. 가는 디귿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자, 가는 융기한 지형이잖아요. 자, 융기한 건 요때지 경동성 요곡운동 되지. 그래서 리을의 영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나 무연탄은 주로 기역에 매장되어 있다. 무연탄은 주로 평안노충군에 매장되어 있죠. 니은에 매장되어 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다 대규모 지각운동 대보조산운동은 리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 디귿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는 디귿에 해당된다. 자, 4번에 기역 조선노충군은 바다에서 퇴적된 해성층이고 평안노충군은 육지에서 퇴적된 육성층이다. 자, 이 말이 정답이죠. 정답 4번이고, 자, 5번에 리을의 영향으로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된 것 대보조산운동 디귿의 영향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구의 지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금 출제된 곳이 여기가 중구고요. 여기가 강남구, 여기가 금천구입니다. 요 세 군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데고, 여기에 은평구가 나왔는데 은평구는 그냥 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조업체 수가 나와 있는데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은 D를 우리는 누구로 고른다? 금천구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D를 금천구로. 자,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C를 고를 텐데 요 C가 통근 통학 목적지별 인구 수 자체가 통근 통학하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 말은 이 C가 상주 인구 자체가 매우 적다는 뜻이야. 여기가 상주 인구가 자, 매우 적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주택 수도 여기가 주택 수도 가장 적죠. 맞죠? 자, 그러면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를 우리는 C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A와 B가 남는데 자, 은평구나 강남구나 자, 둘 다 상주 인구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 통학 목적지별 인구가 둘 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 둘 다 많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강남과 은평구를 고를 때는 같은 구역에 출퇴근하는지 다른 구로 출퇴근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강남이라면 같은 구로 출근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야 되겠죠. 강남은 도심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강남 안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같은 구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높은 A를 우리는 강남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B를 은평구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입니다. D에는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된 곳은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나 강남구 이 둘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A는 B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도심에서 높은 수치니까 강남과 은평구 중엔 강남이 높아야 되겠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은평구가 중구보다 늦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나라는 중구 종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서울이었던 곳이 먼저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외곽으로 갈수록 시가지 형성 시기가 늦습니다. 정답 3번이죠. 4번에 C는 D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다. 자, 지가는 도심에서 높은 거니까 중구가 더 금천구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자, 5번에 A와 D는 한강 이 남에 있고 자, B와 C가 한강 이 북에 위치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다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지금 당진이죠. 자, 당진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당진에서 높은 요 다가 누가 돼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를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당진이 공업도시다 라는 걸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선은 시골이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은 많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 가는 결혼 이민자 찾아줍니다. 가는 결혼 이민자.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은 농촌에서 높다. 왜? 농촌 총각이 이제 장가를 못 가시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 신부가 농촌으로 좀 유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는 나머지 두 도시보다는 나의 비율이 조금은 높아요. 다른 두 도시보다. 그래서 이 나를 유학생으로.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생이고 이 대학교가 많은 도시가 대도시들이기 때문에 대구가 당진 정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이 나를 유학생으로 연결합니다. 자, 먼저 1번에 가 결혼 이민자는 나 유학생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다. 이게 정답이네요. 결혼 이민자는 거의 우리나라에 계속 사시는 거고 유학생은 대학 생활이 끝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가는 다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가 더 많죠. 일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3번에 촌락 거주 비율은 결혼 이민자가 높겠죠. 유학생은 대부분 대도시 쪽에 많다 그랬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출신 국가로의 송금액이 적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하신 걸 그 돈을 그대로 이제 자기 나라 가족들한테 보내잖아. 그래서 출신 국가로의 송금액은 외국인 근로자 다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가는 외국인 근로자, 나는 결혼 이민자, 다는 유학생. 자, 요건 우리가 찾은 거랑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제주도를 답사한 후 정리한 기록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검은 오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자, 기억 선택지에 기억 주변은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유리하다. 제주도는 밭농사를 해야지. 왜냐하면 기반함이 현무암이니까 물이 지하로 빠지잖아. 그래서 논농사, 밭농사 중에 밭농사를 주로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만장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만장굴은 용암동굴이죠. 자, 용암동굴은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아랫부분이 뚫린 동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성은 민속마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붕을 밧줄로 엮은 전통가옥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밧줄로 묶은 전통가옥은 제주도가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리을의 백록담은 칼데라가 아니죠. 그냥 단순 화고죠. 단순 화고. 화고가 함몰된 칼데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지역이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증감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요 인구 증감의 값은 이렇게 계산했대. 인구 증감은 2020년 총인구에서 1990년 총인구를 뺀 값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가와 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0이 기준이잖아. 여기가. 그렇죠? 자, 가 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그러면 1990년에 비해 2020년에 인구가 감소한 도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가와 나 중에 누굴 골라야 되냐면 서울과 부산을 가 나 중에 골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총부양비가 나가 낮죠. 그러면 나가 청장년 비율이 더 높은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가 누가 돼야 된다? 서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는 부산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리고 다 나중에 울산과 인천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라에다가 만약에 아직 쓰지 마. 자, 라에다가 울산을 연결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자, 왜냐하면 울산 인구가 110만 정도 되죠. 110만. 그러면 울산이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증가한 인구가 100만 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1990년에 울산 인구가 10만 명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가 울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양 자체가 많은 도시가 인천이 돼야 되죠. 자, 다가 울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가 절대 울산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A, B, C, 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구 밀도가 있는데 B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좁은 면적에 인구가 950만이 살고 있는 서울이죠. 자, 서울을 먼저 고르시고, 자, 두 번째 성비를 가지고 D를 연결해 볼게요. 자, 성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이 중에서 울산이죠. 울산이 워낙 공업이 발달하니까. 자, D가 울산. 그리고 A와 C 중에 A, C는 이 노령화 지수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역시 중에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부산이죠. 그래서 A를 부산, 자, C를 인천.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는 부산보다 서울이 높아야 되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총인구는 인천이 많아야죠. 인천이 전국 3등 도시, 울산은 전국 8등 도시입니다. 자, 3번에 A는 C보다 1990에서 2020년 인구 증가율이 높다. 부산과 인천 중에 1990에서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인구가 증가한 인천이 감소한 부산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C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울산이죠. 그래서 D가 B보다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에 가다. 자, 가가 부산, 다가 울산. 자, 둘 다 영남권 맞고요. 자, B, 서울, C,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은 선생님은 여기 울릉도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울릉도가 가나다 중에 이게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위를 가지고 고르면 되겠죠. 자, 나아가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울릉도니까 나를 울릉도로 쉽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두 번째로 여기 서귀포를 찾을게요. 자, 서귀포가 전국에서 연강 수량이 엄청 많은 지역이니까 연강 수량이 가장 많은 달을 서귀포로 연결하시면 남는 가를 여기, 자, 춘천 쪽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1번에 우대기는 눈 많이 오는 울릉도에 전통가옥이 있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2번에 무상기간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니까 따뜻한 지역이 무상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내륙에 위치한 가와 해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중에 무상기간은 나가 더 길어야 되겠죠. 자, 3번에 기온의 연교차는 내륙과 해안 중에 내륙이 크니까 가가 커야 되고요. 자, 열대야 발생 빈도는 훨씬 남쪽에 있는 다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다와 가 중에 8월 평균 기온은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가 가보다 더 훨씬 더울 거니까 다가 가보다 높다 하는 5번이 쉽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세 지역의 상징 마크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 가평, 파주, 철원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쉬운 게 나예요. 자, 나가 지역에 생산된 쌀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있다. 그러면 철원 5대쌀 이게 딱 떠오르잖아. 자, 그래서 나를 우리가 철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가는 한강과 합류하는 임진강이 지나는 지역이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는 북한강이 흐르는 지역이다 라는 걸 통해서 가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북한강은 춘천, 가평 지나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서울 쪽 들어오기 전에 남양주 쪽에서 남한강하고 합류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파주, 철원, 가평 이렇게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에 가에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다. 파주는 2기 신도시 있죠. 맞는 거고 교화 신도시. 자, 2번에 나에는 용암대지가 있다. 철원의 용암대지 위에서 벼농사를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가까운 파주가 강원도에 있는 서울과 가까운 파주가 강원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철원보다 서울로 통근 통학 인구가 많아야지.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글에 나와 다는 모두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다. 가평은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글은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 가단은 경기, 경북, 충남 중 하나이고 AB는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벼, 노지,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수 재배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을 우리는 경북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가와 나를 벼와 노지 과수의 비율만 가지고 경기와 충남을 고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를 오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북 하나를 알기 때문에 자, A, B 중에 B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1차 금속하고 자동차 중에 경북에서 비율이 높을 수 있는 게 1차 금속이죠. 경북 포항에서 자, 제철 산업을 크게 하니까 자, 세 지역 중에서 경북이 1등 할 수 있는 건 자동차가 아닌 1차 금속이죠. 자, 그러면 남는 A를 자동차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지금 가 지역이 세 지역 중에서 1등이에요. 자, 자동차는 울산과 경기 이 두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하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경북, 충남 중에서 자동차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경기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나가 충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도 우리가 찾은 가, 경기, 나, 충남을 써놓고 자, 선택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쌀 생산량은 충남이 경기보다 많죠.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세도 하면 남서부 평야 지역에 전남, 전북, 충남 이 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쌀 생산량이 많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기 때문에 2번은 무조건 틀렸죠. 자, 3번에 제조업 사업 재수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A는 B보다 주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자, 해외 의존도는 철광석과 석탄을 마구마구 수입하는 1차 금속이 자동차보다 더 높죠. 자, 5번에 B의 최종 제품, 1차 금속의 최종 제품은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지역 이름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몰라도 가나 중에 나가 상대적으로 나가 뭐 50, 60, 막 70 이쪽에서 비율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이 나가 상대적으로 좀 농촌이란가. 그리고 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층이 젊어요. 그러면 가가 도시다. 그럼 지도랑 연결하면 가가 서울에 붙어 부산에 가까이 있는 여기 김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가 상대적으로 시골인 여기로 자, 연결을 해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기억에 부산으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부산에서 가까운 가가 나보다 높겠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단독 주택 비율이 높다. 자, 가 나중에 시골인 나가 단독 주택 비율이 높겠죠. 도시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자,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을 겁니다.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는 도시에서 높으니까. 자, 이건 틀렸고요. 자, 리을에 지역 내 농가 중 전업농 비율은 자, 전형적인 시골 나에서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죠. 자, 18번입니다. 자, 지도의 A에서 J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선택지에 A와 I는 모두 대규모 제철소가 들어서 있다. 자, A는 충남 당진 제철소 있고요. 그리고 I는 포항 여기도 제철소 있죠. 그래서 A와 I 모두 제철소가 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에 B와 J 모두 석탄박물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B가 보령이죠. 자, 보령에 석탄박물관이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J가 상주입니다. 자, 상주에는 석탄박물관이 없죠.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상주가 아니고 바로 위에 상주 바로 위에 있는 문경이 석탄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정답 2번입니다. 3번에 C와 H에는 하구뚝이 있다. 자, C는 군산, 군산에는 금강 하구뚝이 있고요. 자, H는 부산, 부산에는 낙동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D와 F에는 모두 지리산 국립공원이 걸쳐 있다. 자, 지리산이 여기 D가 남원이고 자, F가 하동이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이 남원, 구례, 하동 이렇게 세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은 D와 F에 모두 걸쳐 있다. 맞는 거죠. 자, 5번에 E와 G는 모두 람사리 여백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자, E는 순천. 순천은 순천만 갯벌이 있고요. 자, G는 창녕이죠. 창녕에는 우포는 있습니다. 자, 둘 다 남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죠.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 다는 각각 기온의 연교차, 최난의 평균 기온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원을 잘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별 강수 비율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 나를 연결할 텐데 ABC 지역을 연결을 못해도 나가 최난의 평균 기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곳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가에다가 최난의 평균 기온을 넣으면 B의 최난의 평균 기온이 지금 32도란 말이야. 32도. 자, 우리나라에서 최난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데가 한 26도, 27도 이 정도죠. 맞죠? 그러니까 가의 최난의 평균 기온이 들어간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최난의 평균 기온이 들어가야 맞고 가는 그러면 연교차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먼저 골라볼게. C를 먼저 골라볼게. 자, 요 C가 상대적으로 요거 겨울 강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겨울 강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연교차가 작아요. 연교차가 작아. 연교차가 이 중에서는 제일 작잖아. 그럼 여기서 세 지점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거. 위도가 낮으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여기. 자, 그리고 동해안의 영동지방은 겨울 강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C를 여기로 자,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는 최난의 평균 기온으로 해도 되고 연교차로 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최난의 평균 기온이 A가 낮다는 걸 통해서 A가 여기 제일 낮아. 최난의 평균 기온이. 자, 여기가 낮은 선봉. 여기가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한 것보다는 해안이 여름에 또 시원하고요. 그리고 A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또 여름에 시원한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위도도 더 높고 하니까 뭐 위도, 해류, 수륙 분포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했을 때 최난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B는 여기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선택지 갑니다. 자, A는 최하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이다. 자, 이건 아니겠지만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C에는 북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는 A죠. 낮은 선봉. 자, 3번에 B는 C보다 연강수량이 많다. 자, 연강수량은 북한의 최다우지는 북한의 원산과 그 주변일 때. 그래서 C가 연강수량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B는 랑림산맥의 서쪽, C는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한다. 자, 그러면 B는 랑림산맥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B는 랑림산맥의 서쪽 맞고요. 자, C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C는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하는 것도 맞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에 선봉이 지금 A잖아. 자, 희천이 B잖아. 그래서 선봉하고 희천 중에 여름 강수량은 다우지 희천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지도는 화석 에너지별 공급량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는 수도권 세 지역이 지금 다 들어왔어요. 자, 수도권 세 지역이 다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하면 자, 나는 그래도 경기도가 들어왔고 근데 여기는 경기도가 없어요. 그럼 경기도가 거의 쓰지 않는 게 이게 석탄이니까 나가 석탄 그리고 다가 석유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뭐 울산 같은 데가 또 힌트가 되겠죠. 맞지? 충남이나 전남 같은 데는 겹치니까 그래서 겹치는 데는 놔두고 자, 있고 없고 이런 걸 판단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석유죠. 다 틀렸고요. 2번에 강원과 전남에서 생산되는데 석탄은 강원도와 전남 이 두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에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천연가스와 석탄 중에 당연히 석탄이 많아야 되고요. 4번에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 석유 다죠. 자, 5번에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셋 중에 석탄이죠. 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23년 7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